네, 안녕하세요. 전 클로바 EI에서 오토ML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주제는 큐리스 베이스드 R을 하고 이제 지금 프로젝트 맡고 있는 오토ML에 관련해서 톡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연구했었던 과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클로바 EI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거여서 두 가지 주제를 20분 안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단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서치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RL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익스플로레이션 문제들이 이제 아주 아이디어한 그 인바이러먼트를 가정을 하고서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디스트랙트한 인바이러먼트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냥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내비게이팅을 하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어떤 플레이스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플레이스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로봇이 다시 또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럼 그 스테이트를 노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플래시를 또 삭습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태스크랑 지금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태스크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로봇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스테이트 트랜지션의 노블티뿐만이 아니라 그 스테이트가 실질적으로 태스크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ICML 2019에 없었던 논문인데요. 이 웍은 저희 이제 인턴으로 오신 이제 김영진님, 남원태님, 그 다음에 김현우님하고 같이 공동 수행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스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이제 어떤 T 시점에서 옵저베이션을 받아올 테고, 그 옵저베이션을 토대로 해서 어떤 플래시를 학습을 하게끔 만들 텐데, 일반적으로 플래시는 이제 익스터널 리어드하고 인트리직 리어드 두 가지에 의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액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인트리직 리어드, 그러니까 익스터널 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인트리직 리어드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레이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문제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컴프레서, 그러니까 저 옵저베이션한 XT에 대해서 컴프레서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스테이트가 얼마나 태스크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정량적으로 매저해가지고 그거를 컴프레서로 태워서 인트리직 리어드를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럼 이때 컴프레서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환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아주 컴프레서를 강하게 해줘야 되긴 하지만은 저기에서 태스크랑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서가 단순히 컴프레서로만 작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밸류 프리딕터하고 연관지어서 이 밸류 프리딕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이 밸류랑 연결될 수 있는지를 그 뒷단에 있는 프리딕터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컴프레서가 그냥 단순하게 압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 압축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태스크 렐러번트한 인포메이션을 압축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을 보면은 첫 번째 식을 보면은 저 계속 화면이 깜빡깜빡거려서 조금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긴 한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텀이 일종의 이제 임플멘테이션 Z를 단순하게 이제 그 미니멈 디스크립션 액세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코드를 얼마나 잘 압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저가 될 테고, 그다음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옵저베이션들은 X로부터 인포메이션을 살릴지 아니면 남길지 그런 컨디셔널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밸류 에스티메이터를 우리가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압축되는,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 쪽에 그 옵저베이션이 압축될 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밸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종의 인트리직 위어드로서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파트가 됨으로 인해서 맨 밑에 있는 식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 자체가 이미 이제 트랙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바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컴프레서 쪽은 저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바틀렉에서 썼었던 기법을 그대로 가져서 쓰고요. 그다음에 밸류 프리딕터 쪽은 실질적으로 스퀘어루트를 가지고 밸류 프리딕터를 학습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로스 펑션의 스킴을 지금 밑에 보시는 이제 저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트리직 위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디스턴스로서 우리가 인트리직 위어드의 매저로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왼쪽에 보고 계신 부분이 아직 에이전트가 어떤 익스트리직 위어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패스라든가 그 스테이트가 타겟이랑 관련이 있을 때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타겟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디스트럭티브 스테이트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모두 압축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지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을 보면 저 맨 위쪽에 보시는 부분에서의 솔리드 라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에이전트가 어떤 익스터널 위어드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제 밸류 프리딕터하고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타겟하고 이제 그러니까 타겟 스페시픽 위어드에 대해 타겟 스페시픽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밸류 프리딕터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이쪽 부분으로 강하게 매저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지고, 대신에 디스트랙티브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점점 더 압축을 크게 하려는 성질이 강해져서 인트리직 위어드에 있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스테이트를 좀 더 잘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조금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가로축하고 이제 세로축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디스트럭티브한 환경을 저희가 세 가지를 가정을 하고선 놓은 거고, 오른쪽 축이 디스트럭티브한 환경이 프리퀀시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타겟이랑 관련된 부분이 세로축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트리직 리워드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타겟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강하게 매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겟이 레어니스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게 그러니까 노블티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맨 왼쪽에 보이시는 요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뭐 카운트 베이스드라든가 아니면 인포메이션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밸류 프리딕터 메소드들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요 두 번째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하고 가깝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어느 정도 이제 프로프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리드월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큐리스 바틀렉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희 메소드들과 처음 훈련이 되기 전에는 모든 노이즈 환경도 노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훈련이 될수록 어떤 디스트랙티브한 환경은 점점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익스피리언스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태스크 스페시픽한 것과 아니면은 단순한 디스트랙티브한 스테이트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를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한 결과들을 봤었을 때 지금 빨간색 결과가 그레이드월드에서 저희가 나타내고 있는 제 메소드에 나타내고 있는 성능인데 다른 성능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트리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험을 했었는데 총 3개에 대한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3개 모두에 대해서 성능 우위를 나타낸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AutoM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AutoML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모티베이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스트럭처드 데이터라던가 타임 시리즈,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에 해당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상당한 이제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밸류가 잠재성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도 데이터를, 그러니까 리얼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와 관련해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쇼핑 플랫폼도 있고 비디오 플랫폼도 있고 서치도 있고 그리고 트랜스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메신저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입되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라든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생각을 한다 보면은 단순하게 한 가지 프로세스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든가 피처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셀렉션부터 해가지고서 수많은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들을 거쳐야 되고 각 파이프라인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든 모델러들이 다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해결하고자 AutoML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AutoML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는 3가지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쪽하고 뉴럴 아키텍처 서치,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AutoML에서 크게 그러니까 AutoML 쪽이 생각하고 있는 스테이지가 2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빙 스테이지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커머셜하게 또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레벨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퍼포먼스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모델을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한테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엣지에서조차 돌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모델 자체가 라이트웨이트 하거나 아니면 그 인퍼런스 타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빙 스테이지 부분에서는 AutoML이 이런 쪽에서 많이 타겟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모델 리서치 스테이지에서는 사실은 최근에서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뭐 한 작년까지만 해도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파인 튜닝 관점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하이퍼 옵티마이제이션을 먼저 그러니까 메소드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메소드를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워크 또는 이러한 어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자 생각을 했었고 첫 번째가 이제 서버리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파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메인 파일을 뭘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리소스를 얼마나 쓸 것인지 스페시피케이션을 정리만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래 딴 데서 GitHub에서 쓰고 있다던가 이런 코드들만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코드들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한두 줄 정도는 추가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거의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utoML 메소드들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존에
모델러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연구하시고 계시는 모델들을 튜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리드 서치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서치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한 노가다라고 생각이 드실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기존에 이제 PBT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메소드가 하이퍼퍼런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메소드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하이퍼밴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모델의 가장 이점들만을 가져와 가지고 실제로 저희 프레임워크에서 구현을 시켰고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들이 디벨롭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ML을 쓰게 되면은 그 두 가지 메소드 합친 것들은 이제 도식화해서 제가 이쪽에 그리긴 했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토ML이 단순하게 이제 뭐 NSML 들어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NSML이라고 하는 그 클로바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GPU 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오토ML 메소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토ML 메소드만 이 리소스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개인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오토ML 메소드에서 개인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인의 리소스들을 플렉서블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튜닝 메소드도 그거에 따라서 반영이 되게끔 해서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각화, 그러니까 모델이 트레이닝 되면 시각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저희 내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토ML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웹 베이스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본인의 그러니까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트레이닝 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트레이닝 되고 있는 과정들 보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인투이션을 쉽게 얻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하이퍼퍼런트 오토메이션 레인지들을 바꿔감으로 인해서 빨리 본인의 모델들을 오토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관련 앞에서의 이제 데모 영상과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 시간이 없으므로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이제 클로바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버트라고 하는 이제 랭귀지 모델에 적용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스쿼드 말고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리더보드에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지금은 해봤더니 저희 그 오토ML 메소드를 사용했었을 때 지금 스코어링을 봤을 때 1위와 2위 사이에 안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쪽에서도 적용을 해봤더니 뭐 아주 짧은 사용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에서 4% 정도의 성능 향상들을 보였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해서도 약 한 11% 정도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데모 영상들 보시면은 저렇게 휴먼 디텍션 하고 나서 그 바디 또는 페이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들도 상당히 잘 진행됐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저희 AI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피커 레코니션 부분에서도 상당한 퍼포먼스 이득을 봤었고 그 다음에 오시아 모델은 상당히 저희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시아 모델에서도 기존의 소타를 다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메소드,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타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메소드들을 돌려봤더니 한 2%에서 많게는 3% 정도의 퍼포먼스 이득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기존의 모델들을 퍼포먼스를 단순히 올리는 것만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봤을 때 타겟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오토ML 메소드 저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그 현재 하고 있는 웍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 쪽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디퍼런셔블 아키텍처 서치 쪽에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이것도 저희가 시각화 쪽에 먼저 조금 더 열을 올려서 이제 웍을 집중을 했고, 지금 보시는 거가 이제 디퍼런셜 아키텍처 서치를 시각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단순하게 하프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아키텍처 서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델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포인트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모델 A라든가 모델 B 두 가지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이 똑같은 퍼포먼스를 기록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를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포인트와 모델 간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분석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이터셋이라던가 데이터 타입의 트렌드가 계속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들이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와 모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널리시스 툴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데모이긴 한데 잠깐 스킵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보유를 하는 사이에서 모델들 간의 어소거널리티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파악한 관점을 통해서 앙상블 메소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배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언설틴티를 매저할 수가 있고, 그 언설틴티 매저하는 걸 통해서 오토 라벨링 모델을 만들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모델을 서밍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데이터셋을 모으는 건데, 그 데이터셋 모으는 거를 사람을 쓰는 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비용 많이 드는 부분들도 이런 오토 라벨링 모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용 감소를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많이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이라든가 또는 이와 관련돼서 리서치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네이버에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쨌든 오토멜이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퍼포먼스를 당연히 늘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모델러들을 도와주고 모델들이 좀 더 다른 모델, 참신한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리서치적인 파트에서도 뭐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던가 액티브 러닝 쪽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새로운 리서치 또는 적용할 만한 메소드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서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엔지니어링 부분, 리서치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토ML에서 올리니스 또는 뭐 어텐션에서 올리니스 많이 하는데, 저는 올리니스에서 오토ML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토ML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오토ML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러한 캐치프라이즈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